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지옥 같은 만원 지하철에 몸을 구겨넣고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쪼개어 팔아치우며 번 그 돈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남들만큼 치열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아끼며 저축하는데 왜 당신의 잔고는 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걸까요? 왜 세상은 갈수록 살기 팍팍해지고 더 높은 성벽 안의 부자들은 갈수록 더 견고한 요새를 쌓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화려한 자본주의라는 무대 뒤편 그 비릿하고 냉혹한 진실의 현장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사기극, 그 잔인한 서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17세기 영국 어느 어두컴컴하고 습한 금세공업자의 작업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거운 금괴를 직접 들고 다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금세공업자의 금고에 금을 맡기고 그 증서인 영수증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지폐의 시초이자 인류를 빚의 노예로 만든 악마의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탐욕스러운 금세공업자는 기막힌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맡긴 금을 한꺼번에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는 사악한 결단을 내립니다. 금고에 있는 실제 금보다 10배나 더 많은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금을 빌려주고 실제하는 노동의 대가인 이자를 가로채는 행위. 이것이 바로 현대 금융의 핵심이자 모든 현대인을 굴레에 가두는 지급준비제도의 탄생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방 안에 단 10개의 빵이 있는데 주인이 100명에게 빵 교환권을 팔아치운 꼴입니다. 90명은 실체도 없는 유령의 빵을 사기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해야 하는 구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사기극이 국가의 비호 아래 공식화되었다는 점입니다. 1913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추운 겨울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지킬 아일랜드라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인 소수의 금융포식자들은 현대사의 가장 거대한 음모를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미 연방준비제도 FED의 설립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정부 기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곳은 철저하게 사적인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민간 은행들의 연합체일 뿐입니다. 그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챙깁니다. 국가가 돈을 찍어낼 때마다 국민의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기괴한 구조, 당신이 내는 세금의 상당 부분이 그들이 발행한 가짜 돈의 이자를 갚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중앙은행이 100억 원을 찍어 시중은행에 넘기면 은행은 신용창조라는 마법의 단어를 써서 900억 원의 가짜 돈을 더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순간 세상에는 없던 숫자가 당신의 통장에 찍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합니다. 시스템은 원금만 찍어낼 뿐 그 원금의 붙을 이자는 단 1원도 발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이자를 갚기 위해 타인의 돈을 뺏어와야만 합니다. 의자가 10개뿐인데 11명이 춤을 추다 음악이 멈추면 누군가는 반드시 탈락해야 하는 잔인한 의자 뺏기 게임.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본질은 바로 옆 사람의 파멸입니다. 패배자는 파산하고 승리자는 그들의 고열을 빨아 더 큰 부를 쌓습니다. 이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빚이 창출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내일 아침 모든 인류가 빚을 다 갚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의 돈은 증발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 즉시 붕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소비를 종용하고 빚을 권합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할부로 차를 바꾸라고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는 사실 당신의 신용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담보로 잡은 노예의 인장일 뿐입니다. 당신이 저택을 사고 외제차를 굴리는 동안 은행가는 당신의 30년 인생을 이미 통째로 구매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약탈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국가와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에서 직접 돈을 꺼내가지 않습니다. 대신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당신이 가진 구매력을 은밀하게 훔쳐갑니다. 성실하게 저축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노동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이 평생 모은 돈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듭니다. 1916년 헝가리의 처참한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가가 15시간마다 2배로 뛰었습니다. 아침에 받은 월급으로 빵 한 덩이를 살 수 있었다면 저녁에는 그 돈으로 빵 봉투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폐를 지갑에 넣는 대신 리어카의 산더미처럼 싣고 다녔고 지폐를 땔감으로 써서 추위를 달랬습니다. 그 종이 뭉치가 내뿜는 온기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일한 노동의 마지막 가치였습니다. 그것이 100년 전의 일이라고 치부하시겠습니까? 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돈뭉치를 벽돌 삼아 집짓기 놀이를 했습니다. 한 끼 식사 비용이 0억 마르크를 넘어갔을 때 사람들의 도덕과 양심은 함께 무너졌습니다. 오늘날의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도 함께 무너집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낼 때마다 당신의 노동 가치는 희석됩니다. 10년 전의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이 같은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당신의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어치의 가치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성실한 노동자의 부를 자본가에게 강제로 이전시키는 합법적 약탈 행위입니다. 자산가들은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실물 자산 뒤에 숨어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부를 증식시키지만 현금을 쥐고 있는 서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강탈당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모은 돈이 중앙은행의 버튼 클릭 한 번으로 가치가 절반이 되는 그 비극을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약탈의 메커니즘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칸틸런 효과라는 더 비열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돈이 처음 발행될 때 그 돈을 가장 먼저 손에 쥐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정부와 거대 은행,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초국적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에 값싼 돈을 이용해 자산을 싹쓸이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시중에 흘러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과 같은 서민들의 주머니입니다. 이미 물가는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가장 가치가 떨어진 돈을 받는 사람들, 포식자들이 남긴 찌꺼기를 먹으며 그들이 올려놓은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희생양. 그것이 우리들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왜 교과서는 이런 진실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왜 언론은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좋다는 말만 되풀이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똑똑해지면 그들의 사기극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시스템의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들의 성벽은 무너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오직 노동의 가치만을 믿으며 평생 톱니바퀴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빚을 갚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시 빚을 내어 물건을 사고 결국 죽기 직전까지 이 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냉혹한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이제 막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다룬 이 부채와 인플레이션의 공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지옥은 당신의 내면을 해킹하고 당신의 계급을 영원히 고착시키려는 더 정교한 함정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생존 지능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기업들이 당신의 뇌를 어떻게 해킹하여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만드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인류가 어떻게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인지 그 잔인한 미래를 엿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결제한 그 커피 한 잔, 당신이 무심코 누른 쇼핑 앱의 알람 하나가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밀한 심리 전술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화폐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임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그물 속에서 왜 우리가 스스로 아가미를 헐떡이며 포식자의 식탁 위로 기어 올라가는지 그 비참한 심리적 노예와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거대한 괴물은 단순히 당신의 지갑을 터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욕망을 설계하고 당신의 도파민을 해킹하며 결국 당신의 영혼마저 상품으로 만들어 거래합니다. 이제 막을 올리는 자본주의의 비정한 진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당신이 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위해 남은 인생을 팔고 있는지에 대한 잔혹한 폭로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내 의지로 물건을 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실, 그 차갑고 정교한 요새 안에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인간의 뇌를 정밀하게 해부합니다. fMRI 장치 속에 피험자를 집어넣고 어떤 색깔의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어떤 단어에 뇌의 쾌락 중추가 불타오르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고귀한 인격체가 아니라 특정 자극에 반응하는 단백질 덩어리이자 데이터의 집합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뉴로마케팅의 비정한 현실입니다. 당신이 쇼핑몰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오감은 이미 그들의 통제 아래 놓입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심장 박동보다 미세하게 빠른 배경음악, 그리고 눈동자의 움직임을 계산해 배치된 진열대까지 모든 것이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정 수량, 마감 임박, 오늘만이 가격. 이 단어들은 당신의 뇌 속 공포 중추인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무리해서 뒤처질 것이라는 원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생존 본능의 공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입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도파민의 노예가 된 우리의 일상입니다. 스마트폰은 현대판 디지털 마약 주사기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알림, 끝없이 이어지는 숏폼 영상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도파민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도파민은 만족의 호르몬이 아니라 기대의 호르몬입니다. 더 자극적인 것, 더 새로운 것, 더 비싼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만들죠. 어제 산 최신형 스마트폰이 오늘 초라해 보이는 이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손에 넣고도 사흘 만에 허무함이 밀려오는 이유는 당신의 뇌가 이미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당신의 뇌를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및 빠진 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을 채우기 위해 당신은 다시 일터로 나가 자신의 생명을 돈으로 바꿔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기 위해 한 달 동안 야근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했다면 당신은 가방을 산 것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소중한 160시간을 가죽 덩어리와 맞바꾼 것입니다. 그 가방은 당신의 어깨에 걸린 장식품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깎아 만든 붉은 낙인입니다. 기업들은 인간의 도파민 체계를 해킹해 우리가 물건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세뇌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가장 비릿한 연료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급의 고착화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 21세기 경제학의 성서라 불리는 토마 피케티의 공식 RG를 기억하십시오. 자본의 수익률 R이 경제 성장률 공, 즉 노동의 수익률을 언제나 앞지른다는 이 냉혹한 수식은 현대 사회의 계급도를 결정짓는 단두대의 칼날입니다. 돈을 버는 속도가 당신이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부풀리는 속도보다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해 꼬박꼬박 저축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다리는 치워졌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자산가들의 부동산과 주식은 수억 원씩 가치가 뛰지만 당신의 연봉 인상률은 인플레이션조차 따라잡지 못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용은 오직 용의 둥지에서만 태어납니다. 부는 세습되고 가난은 대물림되는 신분제 사회가 자본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부활했습니다. 전 세계 상위 1%의 포식자들이 인류 전체 부의 절반을 집어삼키고 있는 동안 나머지 99%는 그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두고 서로의 멱살을 잡습니다. 다산 상위 단 8명의 부가 전 세계 인구 절반인 36억 명의 재산과 맞먹는다는 이 기괴한 현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된 도박판이며 당신은 처음부터 딸 수 없는 게임의 판돈으로 당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잔혹한 마지막 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AI 봉건주의와 잉여인간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지주들은 소작농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산업혁명기 공장주들은 노동자의 손발이 필요했죠. 그들은 우리를 착취할지언정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살려두어야 부려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지능과 노동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순간 자본가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착취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잉여인간입니다. 인공지능을 소유한 극소수의 자본가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라는 강력한 성벽 뒤에서 신인류로 군림하고 기술력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인류는 그들이 던져주는 기본소득이라는 배급제에 의존해 목숨만 부지하는 새로운 중세 암흑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자리는 알고리즘에 의해 대체될 것이며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고철더미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일자리가 없고 모든 생산수단을 기계가 장악한 세상을 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계가 내뱉는 광고를 클릭하며 트래픽 숫자를 올려주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오직 광고를 소비하는 화력으로만 측정되며 소비할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시스템에서 삭제될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당신을 대체할 인공지능을 연마하며 당신의 존재를 시스템의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봉건주의 시대의 영주들은 칼 대신 데이터를 휘두릅니다. 그들은 플랫폼이라는 영토를 점령하고 그곳에 모인 우리에게 데이터 세금을 징수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른 검색어, 우리가 머문 영상의 시간, 우리의 취향과 생각까지 모두 수집되어 그들의 불을 불리는 원재료로 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토에서 일하는 농노가 되어 우리의 모든 프라이버시를 상납하고 그 대가로 찰나의 디지털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교환입니까? 이 시스템은 당신이 깨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낮은 금리에 취해 빚을 내고 화려한 마케팅에 속아 도파민의 노예로 살며 매일매일의 생존 싸움에 매몰되어 거대한 구조적 모순을 보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시스템의 톱니바퀴로 남기를 원하며 그 톱니가 닳아 없어지면 언제든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대체 가능한 부품일 뿐이며 당신의 고통은 통계학적인 수치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그 거대한 입을 벌려 인류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집어삼키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농장의 가축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은 당신에게 사료를 주고 안락한 우리를 제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그 목적은 당신의 털을 깎고 고기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 안락한 착각의 커튼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 비정한 진실을 마주하고 시스템의 설계도를 읽어내는 것만이
당신이 이 거대한 약탈의 연쇄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저항하십시오. 저항은 총칼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설계한 욕망에 덫에 걸리지 않는 것, 필요 없는 소비로 당신의 생명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스템은 오직 소수만을 위해 작동하는가? 왜 성실한 노동의 가치는 쓰레기통에 처박히는가? 당신이 진실의 눈을 뜨는 순간 그들의 견고한 성벽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결코 배부른 법이 없으며 그 괴물의 다음 식사 메뉴는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입니다. 시스템의 먹이가 되어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냉혹한 진실의 칼날을 쥐고 포식자의 게임판을 뒤엎을 것인가?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비정한 진실을 마주한 당신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깁니다. 시스템은 결코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며 당신이 노예인 줄 모르는 노예로 남을 때 그들은 가장 크게 웃습니다.